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후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축구 132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10월 2627일 1월 화요일 해외 축구 32경기 10월 26일 일요일 스타드 브레스트 29 vs 파리 생제르맹. 이 경기는 중앙 리듬 유지력과 하프 스페이스 점유력의 싸움이다. 브레스트는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면서 세컨드볼을 놓치는 순간 리듬이 깨지고 중원 통제권을 잃는다. 그 틈을 파리 생제르맹은 바르콜라와 파비안 루이스를 통해 정확히 파고들 것이다. 바르콜라는 좁은 공간에서도 볼을 지켜내며 패스 방향을 끊임없이 바꾸고 파비안 루이스는 전진 패스와 침투 타이밍을 통해 상대 수비 간격을 흔들어 놓는다. 브레스트가 수비 라인을 내리면 세컨드볼을 수집하기 어렵고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이 열리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경기 흐름이 길어질수록 PSG의 점유와 압박 회피 능력이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PSG는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면서 중앙 마이너스 측면 연결을 동시에 가동해 브레스트의 수비 블록을 완전히 벌려낼 수 있다. 결국 리듬 유지와 세컨드볼 반응 속도에서 앞선 PSG가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갈 전망이다. 일브레스트는 중원 간격 유지가 불안하고 전환 템포에서 리그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밀리는 모습이 잦다. 반면 PSG는 바르콜라와 파비안 루이스의 전진성 있는 플레이를 통해 공간을 유연하게 공략할 수 있다. 결국 경기 전체 리듬을 통제할 수 있는 PSG가 점유율, 결정력, 전환 속도에서 모두 우위를 점하며 승리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승무패 브레스트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버퍼 강추 SSC 나폴리 vs 인터밀란. 이 경기는 중원 점유율과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의 승부의 중심이다. 나폴리는 홈 이점을 살려 점유를 시도하겠지만 인터밀란의 중원 압박과 바렐라의 템포 조절 능력을 상대로는 쉽게 공간을 만들기 어렵다. 특히 바렐라가 좌측으로 이동하며 티랑에게 킬패스를 공급하고 티랑이 측면을 파고든 뒤 컷백 형태로 라우타로에게 찬스를 제공하는 루트는 이미 완성 단계에 있다. 이 장면이 반복된다면 나폴리 수비는 박스 안 숫자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나폴리는 데 브라이너가 중원에서 패스를 전개하지만 인터밀란의 중원 압박이 워낙 촘촘해 리듬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루카의 고립이 길어질수록 나폴리는 세컨드 찬스 확보가 어려워진다. 결국 볼 점유는 나폴리가 높더라도 실제 결정적인 찬스는 인터밀란이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 전술적 완성도, 중원 압박력,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의 질에서 인터밀란이 한층 앞서 있다. 1인터밀란은 바렐라를 중심으로 한 전술적 완성도가 이미 정점에 올라있다. 반면 나폴리는 전환 템포와 수비 간격에서 불안이 여전하다. 공간 활용, 공격 루트, 마무리 효율 모두 인터밀란이 앞선다. 이번 경기는 인터밀란이 하프 스페이스 침투 패턴을 반복하며 완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승무패 나폴리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vs 브라이턴 앤드 호브. 이 경기는 속도 대 조직력의 대결이다. 맨유는 브루노 중심의 점유형 빌드업을 통해 경기를 조율하려 하겠지만 수비 라인의 반응 속도가 한 박자 늦다. 브라이튼은 그 틈을 노려 빠른 전환과 컷백 루트를 통해 실질적인 위협을 만들어낼 것이다. 특히 미토마의 측면, 돌파와 오라일리의 패스 타이밍이 맨유의 느린 수비를 정면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맨유는 템포를 늦추려 할수록 브라이튼의 속공에 더 크게 흔들리는 역설적인 흐름이 예상된다. 공간이 열리는 순간 브라이튼의 빠른 전환은 곧 득점 찬스로 이어질 것이다. 1맨유는 전방 전환 속도에 비해 수비 라인의 민첩성이 부족해 경기 내내 공간 관리에 애를 먹을 것이다. 반면 브라이튼은 미토마와 웰백을 중심으로 빠른 전환과 컷백 전술을 완성해 공격의 실마리를 만들어낼 전망이다. 결국 이 경기는 브라이튼이 맨유의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하며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속도 싸움에서 답은 명확하다. 브라이튼이 더 빠르다. 배팅 강도 승무패 맨유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버버 추천 아틀레틱 빌바오 vs 헤타페 CF. 이 경기는 후반 체력전과 리듬 전환 타이밍이 승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빌바오는 전반 초반부터 전방 압박으로 헤타페의 빌드업을 제한하며 중원에서 점유율을 높일 것이다. 전반 중반까지는 헤타페의 500 수비가 버틸 수 있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효율이 급격히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아람바리와 리소의 커버 타이밍이 늦어지는 순간 빌바오의 측면 침투가 살아날 것이다. 빌바오는 교체 자원의 질적 우위를 활용해 경기 흐름을 끌어올릴 수 있다. 마로안 산나디가 교체 투입되는 순간부터 상대 수비의 뒷공간이 열릴 가능성이 높으며 그의 한방이 결정타가 될 수 있다. 반면 헤타페는 체력 소모 이후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드볼 처리 능력이 떨어지며 점점 밀릴 가능성이 크다. 빌바오는 홈에서 경기 리듬을 조절할 수 있는 팀으로 빠른 전환과 조직적인 압박으로 후반에도 안정적으로 주도권을 유지할 것이다. 결국 후반 70분 이후 빌바오의 공격이 한층 날카로워지고 결정적인 골 장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헤타페는 교체 이후 전방 압박이 무너지고 수비 라인 뒤 공간이 크게 열릴 수 있다. 이 흐름을 빌바오가 놓치지 않는다면 경기 후반 확실한 승부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레타페는 후반 체력 저하와 커버링 타이밍 문제로 경기 후반 집중력을 잃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빌바오는 교체 자원을 통한 리듬 전환과 공격 템포 조절이 완성형에 가깝다. 이 경기는 빌바오가 후반부 결정적인 한 방으로 흐름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후반 교체 카드와 압박 리듬이 승부를 갈라놓을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빌바오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강추.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vs 쾰른.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의 체력 저하와 쾰른의 전환 속도가 맞부딪히는 흐름이다. 도르트문트는 초반부터 점유율을 높이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가 확실히 떨어진다. 그래서 70분 이후부터는 쾰른의 역습 타이밍이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카민스키와 빌터의 침투 루트는 도르트문트의 느려진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기에 최적이다. 쾰른은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중원 장악력을 유지하며 박스 근처에서 2차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 반면 도르트문트는 벨링엄의 전진 타이밍이 늦어지고 측면 커버가 느려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결국 경기의 후반부 주도권은 쾰른이 가져갈 확률이 높다. 공격 루트의 다양성과 피지컬 유지력에서 쾰른이 조금 더 완성도 높은 구조를 보인다. 도르트문트는 체력 소모와 전환 속도 저하로 인해 경기 후반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반면 쾰른은 후반 교체 카드와 빠른 역습으로 경기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 전술적 완성도와 체력 유지력에서 우위를 점한 쾰른이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크다. 패팅 강도. 승무패 도르트문트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AS 모나코 vs 툴루즈 FC. 이 경기는 세트피스 대응력과 경기 막판 집중력이 승부의 핵심이다. 모나코는 발로근의 제공권과 미나미노의 크로스 정교함을 결합해 후반 세트피스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툴루즈는 전반까지는 밀집 수비로 버티지만 후반 체력 저하로 포백 간격이 벌어지며 실점 위험이 커진다. 모나코는 중원에서 골로빈이 경기 템포를 조절하고 측면에서 미나미노가 크로스 타이밍을 잡는 구조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툴루즈의 수비 블록은 점차 흔들릴 것이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간이 열린다. 특히 발로근은 세컨드볼 낙하 지점을 읽는 감각이 탁월해 막판에도 한 방으로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후반 75분 이후부터는 모나코의 볼 점유율이 높아지고 툴루즈의 압박 강도가 급격히 떨어질 전망이다. 이 경기의 흐름은 모나코가 꾸준히 밀어붙이다 후반 막판 결정타를 터뜨리는 시나리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툴루즈는 경기 막판 집중력 저하로 실점이 잦고 세트피스 수비 불안이 뚜렷하다. 반면 모나코는 발로근의 강한 헤더와 후반 집중력으로 흐름을 뒤집는 패턴이 완성돼 있다. 이 경기는 결국 막판 한방 모나코의 결정적 순간이 승부를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AS 모나코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크레모네 vs 아탈란타 BC. 이 경기는 점유율과 중원 장악력의 싸움이다. 크레모네세는 수비 블록을 내리고 역습을 노리겠지만 빌드업 구간에서 볼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 반면 아탈란타는 측면 윙백이 중앙으로 좁혀들며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고 데케텔라에르와 파살리치의 볼 운반 능력을 통해 미드존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크레모네세는 라인을 내릴수록 세컨드볼 경쟁에서 밀리며 전반 중반부터 주도권을 내줄 전망이다. 하지만 크레모네세가 수비적으로 버티는 구간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아탈란타의 점유 기반 공격은 결국 상대를 진영 깊숙이 몰아넣으며 중원 압박과 페널티 박스 근처의 세컨드볼 싸움으로 이어진다. 특히 윙백의 인버티드 움직임은 크레모네세의 미드필더 라인을 흔들고 공격 전개 루트를 다변화시킬 것이다. 결국 중원 점유와 볼 리듬에서의 우위가 경기의 향방을 결정짓는다. 아탈란타는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율을 유지하며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흔드는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크레모네세는 수비 블록 유지에는 강하지만 전환 속도와 중원 커버 능력의 불안이 뚜렷하다. 반면 아탈란타는 인버티드 윙백 전술로 중원에서 볼 소유를 극대화하며 데케텔라에르와 스카마카의 연계가 완성되면 공격 루트의 질이 한층 높아진다. 이번 경기는 아탈란타가 전술 완성도와 템포 조절 능력에서 앞서며 원정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고 승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크레모네세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보버 강추. 브렌트퍼드 FC vs 리버풀 FC. 이 경기는 수비 집중력과 전환 속도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날 매치업이다. 브렌트퍼드는 수비 간격 유지가 흔들리고 측면 커버가 늦어지는 장면이 잦다. 반면 리버풀은 살라와 에키티케의 교차 침투로 하프스페이스를 유기적으로 공략한다. 브렌트퍼드가 라인을 내리고 버티더라도 비르츠의 전진 패스 한 방으로 수비 블록이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살라가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며 풀백을 끌어내면 에키티케가 빈 공간을 곧바로 침투하는 구조가 반복될 것이다. 브렌트퍼드는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도 실수가 잦기 때문에 리버풀의 전방 압박에 쉽게 턴오버를 허용할 수 있다. 결국 점유율, 템포, 전술 완성도 모든 면에서 리버풀이 확실히 앞서 있다. 이 경기는 리버풀이 하프스페이스 활용과 세컨드 찬스 집중력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브렌트퍼드의 불안한 수비 조직이 리버풀의 빠른 공격 전환을 버텨내기란 쉽지 않다. 브렌트퍼드는 수비 간격과 커버 타이밍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리버풀은 하프스페이스 활용 능력과 빠른 공격 전환으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전술적 완성도를 갖췄다. 이 경기는 리버풀이 템포를 주도하고
살라와 에키티케의 연계 플레이로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공간 활용과 마무리의 질 두 가지 모두에서 리버풀이 우위에 있다. 패팅 강도. 승무패 브렌트퍼드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버버 강추. 발렌시아 vs 비아레알. 이 경기는 라인 브레이킹 타이밍의 핵심이다. 발렌시아는 중앙 수비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개의 전진 패스 한 번의 수비 밸런스가 쉽게 무너질 수 있다. 비아레알은 전환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며 좌우 침투 타이밍을 동시에 맞추는 전형적인 속도전 패턴을 구사한다. 특히 개의 패스 정확도는 발렌시아의 불안한 수비 라인을 정조준할 가능성이 높다. 페페와 예레미 피노는 수비수 사이 간격을 노리며 1대1 돌파와 컷백 패턴으로 공격의 완성도를 높인다. 반면 발렌시아는 수비와 미드필더 간 간격 유지가 흔들리고 전환 속도가 늦어 세컨드볼 회수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크다. 전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발렌시아는 수비 중심축이 흔들릴수록 공격 전환 타이밍마저 꼬이는 흐름이다. 비아레알은 이 틈을 이용해 경기 초반부터 압박을 유도하고 빠른 패스로 하프 스페이스를 집중 공략할 것이다. 결국 전환 속도와 패스 타이밍 모두 비아레알이 한 단계 위의 구조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한 발렌시아는 수비 간격 유지와 커버 타이밍 불안으로 인해 전술 밸런스가 쉽게 무너진다. 반면 비아레알은 깨의 정교한 전진 패스와 측면, 침투 콤비로 공격 루트를 완성하고 있다. 전술적 완성도와 템포 조절 능력 모두 비아레알이 앞서며 원정에서도 충분히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경기다. 패팅 강도. 승무패 발렌시아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버버 강추. RC 랑스 vs 올림피크 마르세유. 이 경기는 역습 타이밍의 핵심이다. 랑스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탈취하는 순간 사이드와 토뱅의 전진 속도를 활용해 단숨에 박스로 진입할 것이다. 마르세유는 전방 압박 시 두 번째 라인 폭기가 늦어 공간이 크게 열리며 수비 밸런스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결국 랑스는 짧은 패스 두 번으로 상대의 중원을 건너뛰며 박스 근처에서 빠른 슈팅 각도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이드의 침투 타이밍과 토뱅의 마무리가 맞물리는 순간 마르세유의 수비는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된다. 전술적 완성도, 전환 속도, 그리고 체력적 여유까지 랑스가 한 수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전방 템포 차이는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랑스는 전환 속도와 침투 타이밍이 완벽히 맞물리며 마르세유의 느린 세컨드 라인 대응을 완벽히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마르세유는 후방 밸런스가 무너지는 순간 박스 안 혼전에서 실점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결국 이 경기는 랑스의 속도전이 경기 흐름을 지배할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랑스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추천. 웰링턴 피닉스 FC vs 브리즈번 로어 FC. 이 경기는 빌드업의 속도와 압박의 강도가 승부를 결정할 핵심 포인트다. 브리즈번은 후방에서부터 짧은 패스를 이어가려 하지만 템포가 느려서 웰링턴의 압박 타이밍에 자주 걸린다. 웰링턴은 나가사와를 중심으로 전방 압박을 강화해 상대 실수를 유도하고 짧은 볼 탈취 후 곧바로 슈팅까지 연결할 것이다. 특히 아르미엔토의 돌파와 나야린의 세컨드 슛 능력이 결합되면 공격 루트가 단숨에 완성된다. 브리즈번은 발카니스 결장으로 인해 수비 조직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라인 컨트롤 역시 불안하다. 전술적으로는 수비 뒤 공간이 넓게 열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웰링턴의 침투형 공격 패턴이 더욱 빛날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브리즈번은 체력 저하와 함께 빌드업 실수가 늘어나며 웰링턴의 압박 리듬이 완전히 경기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기 내내 볼 점유율과 템포는 웰링턴이 가져갈 것이다. 전방에서 끊임없이 압박을 시도하는 나가사와의 존재감이 이번 경기 승부를 결정지을 열쇠가 될 것이다. 웰링턴은 압박 타이밍과 탈취 이후의 빠른 전환이 완성형 수준이다. 반면 브리즈번은 빌드업의 느림과 수비 결장 변수로 인해 경기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다. 홈의 템포와 전술 완성도가 결합된 웰링턴이 이번 경기에서 주도권을 잡고 확실한 승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웰링턴 피닉스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추천. 토리노 FC vs 제노아 CFC. 이 경기는 중원에서의 전진 타이밍과 대각선 침투 루트가 핵심 변수다. 토리노는 카사데이의 메잘라, 무브먼트를 중심으로 시메오네와의 연계를 완성하며 공격 전개의 입체감을 살리고 있다. 이 구조는 제노아의 느린 수비 블록을 흔들기에 충분하며 블라시치의 측면 돌파가 더해지면 페널티 박스 접근 루트가 다양해진다. 반면 제노아는 공격과 수비 간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로 인해 전환 속도가 느리고 세컨드볼 대응이 약하다. 그래서 토리노가 공간 활용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며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기의 승부는 대각선 침투 후 박스 진입 속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1토리노는 카사데이의 대각선 침투와 시메오네의 문전 완성도가 결합된 공격 패턴으로 전술 완성도가 높다. 반면 제노아는 수비 간격 유지와 전환 대응이 불안해 하프 스페이스에서 지속적으로 공간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토리노가 홈에서 공격 밸런스를 완벽히 구현하며 승리를 가져갈 흐름이다. 메잘라 움직임이 전술의 핵심이자 승리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토리노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 언더 추천. RCD 마요르카 vs 레반테. 이 경기는 단순한 전력 싸움이 아니라 환경 적응력과 체력 회복력의 싸움이다.
마요르카는 섬 지역의 특수한 경기 환경과 홈 응원 속에서 경기 템포를 자신들의 리듬으로 끌어갈 것이다. 파블로 토레를 중심으로 한 중원 전환 플레이가 매끄럽게 돌아가고 아사노의 측면 침투가 레반테 수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레반테는 500구조를 통해 버티겠지만 이동 피로와 체력 저하가 누적되면 압박 강도를 유지하기 어렵다. 또한 전방 압박이 풀리는 순간 마요르카는 중원에서 2선 침투 루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마테오 조셉의 위치 선정이 세컨드 찬스를 만들어내며 박스 안에서 세밀한 마무리 장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후반에는 마요르카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경기 흐름 전체가 홈팀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장거리 이동 피로는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니라 경기 집중력의 저하로 이어지며 레반테의 대응 속도를 둔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 매치는 전술적인 완성도 이전의 환경 적응력의 차이가 승부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일마요르카는 홈 환경 적응력과 조직적인 라인 유지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한다. 반면 레반테는 장거리 이동 피로와 라인 압박 유지 한계로 인해 경기 내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경기는 홈 어드밴티지를 극대화한 마요르카가 체력적 심리적 우세를 바탕으로 승리를 거머쥘 전망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마요르카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 오브 언더 강추 아스널 vs 크리스탈 팰리스 이 경기는 중앙 미드필더 숫자 싸움이 곧 승패로 직결될 경기다. 아스날은 4-3-3 전형을 통해 중원 3인 조합으로 상대보다 한 명 더 많은 수적 우위를 갖는다. 이는 곧 볼 점유율 장악으로 이어지며 전반부터 경기 템포를 완전히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웨데고르가 중심이 되어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고 양 측면의 마두에케가 폭넓게 넓히는 순간 팰리스의 수비 라인은 자연스럽게 압박을 받으며 내려앉을 수밖에 없다. 그 사이 요케레시는 수비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침투하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팰리스는 역습 상황에서 마테타와 사르의 스피드를 활용하겠지만 미드필더 숫자 13로 인해 빌드업의 연속성이 부족하다. 결국 아스날이 볼 점유율과 위치 플레이를 기반으로 경기 흐름을 주도하며 슈팅 기회 수도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축구에서 볼 점유율 장악이 경기력의 척도라면 오늘 그 교과서를 아스날이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BS 아스날은 중원 숫자 우위를 기반으로 경기를 지배하고 점유율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공격 전개를 시도할 것이다. 반면 크리스탈 팰리스는 미드필더 구간의 열세로 인해 세컨드 볼과 전화 싸움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점유율, 운영 능력에서 앞서는 아스날이 홈에서 확실히 웃을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아스날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브 추천 에스턴 빌라 vs 맨체스터 시티 이 경기는 공간 관리 능력의 차이에서 결론이 난다. 아스톤 빌라는 수비와 미드라인 간 간격이 자주 벌어지며 그 틈을 메우는 조직력이 부족하다. 반면 맨시티는 포든과 도쿠가 그 좁은 틈을 번갈아 침투하며 하프 스페이스에서 연속적인 찬스를 만들어낸다. 로드리의 빌드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한 맨시티는 경기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아스톤 빌라가 한동안 버티더라도 후반 체력 저하 시 실점 확률이 급격히 높아질 것이다. 결국 하프 스페이스 점유력, 라인 간 간격 유지, 전환 속도 모든 면에서 맨시티가 한 수이다. 이라스톤 빌라의 수비 마이너스 미드라인 간 거리 유지 문제는 리그 상위권 팀에게 치명적이다. 맨시티는 그 약점을 정확히 읽고 포든과 도크를 활용해 공간을 찢어낼 준비가 되어 있다. 결국 라인 간 균열이 누적되며 맨시티가 경기 흐름과 스코어 모두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아스톤 빌라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오브 강추 본머스 vs 노팅엄 포레스트 이 경기는 전형적인 전술 완성도와 심리 밸런스의 격차 싸움이다. 본머스는 전방 압박의 구조와 세메뇨의 침투 타이밍이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팀이다. 특히 에바니우송이 전진 패스를 연결하는 순간 세메뇨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며 찬스를 만든다. 테버니어는 이러한 움직임을 지원하며 세트피스에서도 날카로운 킥으로 추가 득점 루트를 제공한다. 반면 노팅엄은 감독 교체 여파로 수비 조직력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다. 라인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수비수 간 커뮤니케이션이 무너지고 미드필드와 수비 사이 공간이 벌어진다. 이 구간을 본머스의 공격진이 집중적으로 파고들면 전반 중반부터 주도권은 완전히 본머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심리적 안정감과 전술 응집력에서 우위를 보이는 본머스가 경기 흐름을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머스는 조직적인 전방 압박과 세메뇨의 침투형 공격 루트로 리그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노팅엄은 감독 교체와 수비 붕괴로 경기 집중력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 체력 밸런스, 공격 효율 모두 본머스가 확실히 앞선다. 홈에서의 강세를 이어가며 본머스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본머스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브 강추 울버햄튼 vs 벌리 이 경기는 울버햄튼의 수비 불안이 중심 변수다.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상대에게 하프 스페이스를 내주는 장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특히 측면 뒷공간은 상대 윙포워드에게 너무 쉽게 노출되고 있어 벌리의 침투형 공격 루트가 그대로 통할 가능성이 크다. 앤서니는 오른쪽에서 컷인과 패스 전환으로 수비의 균형을 깨고 컬레는 그 틈을 파고드는 형태로 공격을 전개할 것이다.
포스터 역시 박스 근처에서 세컨드볼을 놓치지 않으며 결정적인 마무리를 책임질 것이다. 반면 울버햄튼은 전방 압박이 약하고 수비 전환이 늦는 탓에 역습 상황에서도 대처가 느리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더해지면 벌리의 공격 압박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결국 경기의 주도권은 벌리가 가져가고 울버햄튼의 조직적 허점은 이번에도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이럴 버햄튼의 수비 라인은 구조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진다. 특히 수비 간격 붕괴와 측면 커버 문제는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 반면 벌리는 앤서니와 컬렌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 안정적인 득점 루트를 확보했다. 결국 이번 경기는 벌리가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세컨드볼 싸움에서 앞서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울버햄튼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엘라스 베로나 vs FC 칼리아리 칼초 이 경기는 측면 숫자 싸움이 전술적으로 가장 큰 변수다. 베로나는 윙백 한 명만으로 좌우를 커버해야 하는 구조라 상대의 오버래핑과 겹친 패턴을 막기 어렵다. 반면 칼리아리는 윙포워드와 풀백을 함께 배치해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며 공격 루트를 다양화한다. 특히 좌측에서는 에스포지토의 전진 패스와 폴로른소의 침투가 맞물리며 베로나의 수비 블록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베로나가 수비적으로 버티더라도 크로스와 세컨드볼 싸움에서 칼리아리가 더 많은 찬스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공간 활용과 측면, 점유 능력에서 칼리아리가 경기 주도권을 쥘 것이다. 베로나의 수비 숫자는 충분하지만 수비간 거리 유지가 흔들리면 후반 실점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공간 활용 측면에서 칼리아리가 확실히 앞서는 매치업이다. 그래서 경기의 흐름은 점점 칼리아리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일베로나는 3-5-2 구조상 측면 커버가 부족하고 수비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 반면 칼리아리는 폭넓은 전개와 빠른 템포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들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측면 수적 우위를 확실히 활용할 수 있는 칼리아리가 전술적 완성도를 바탕으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결국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칼리아리의 날카로운 마무리가 승부를 결정지을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베로나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사스올로 vs AS 로마 이 경기는 전형적인 측면 활용 vs 중앙 밀집의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사스올로는 피나몬티의 제공권과 베라디의 개인 전개력에 의존하지만 전환 템포가 느리고 패스 루트가 제한적이다. 반면 AS 로마는 오른쪽에서 상대를 몰아넣고 반대편으로 크게 전환하는 전술 패턴으로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엘 샤라위의 폭넓은 활동 반경과 퍼거슨의 패스 타이밍이 맞물릴 경우 사스올로의 수비 블록은 균형을 잃을 수밖에 없다. 또한 마니코네의 중앙 커버 덕분에 수비 전환 시에도 안정감을 유지하며 세컨드볼 회수 비율 역시 높다. 결국 사스올로의 느린 전환과 넓은 수비 간격이 로마의 폭넓은 측면 전개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 전환 속도, 공격 다양성, 완성도 모든 지표에서 로마가 한 단계 위다. 이 흐름이라면 로마가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져가며 점유율과 공간 모두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엘 샤라위가 측면에서 고립된 순간조차 공격 기회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감안하면 로마의 결정력은 훨씬 안정적이다. 이레이에스 로마는 측면 활용의 완성도와 전환 타이밍이 절정에 이른 팀이다. 사스올로의 수비 간격과 느린 전환 속도는 로마의 전술 구조를 버텨내기 어렵다. 이번 경기는 퍼거슨의 시야, 마니코네의 커버, 그리고 엘 샤라위의 마무리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로마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사스올로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릴 OSC vs 메스 이 경기는 압박의 완성도와 후방 전개의 안정성이 승부를 가를 핵심 포인트다. 릴은 홈의 응원과 템포를 바탕으로 초반부터 강한 전방 압박을 전개할 것이다. 지루가 전방에서 볼을 받아주는 순간 2선 미드필더들이 동시에 전진하며 압박 타이밍을 형성한다. 하랄소는 중원에서 압박 중심축으로 움직이며 메스의 빌드업 라인을 완전히 차단할 것이다. 반면 메스는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짧은 패스 실수와 전환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릴은 메스의 패스 루트를 차단하며 전방에서 끊어내자마자 곧바로 슈팅으로 이어지는 빠른 전환을 시도할 것이다. 결국 이 경기의 중심은 릴의 전방 압박과 메스의 후방 불안정성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판날 것이다. 릴이 초반부터 템포를 장악하면 메스는 탈압박 시도조차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커지는 메스 입장에서는 압박 해제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릴은 중원 장악과 전환 효율을 바탕으로 후반에도 리듬을 유지하며 경기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릴은 하이프레싱의 완성도가 높고 압박 전환 타이밍이 매우 정교하다. 반면 메스는 후방 빌드업의 불안정성과 압박 대응 미숙으로 인해 실점 위험이 크다. 이번 경기는 릴이 전술적 조직력과 압박 강도로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며 승리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릴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강추 레버쿠젠 vs SC 프라이부르크 이 경기는 세트피스 완성도와 전환 속도의 싸움이다. 레버쿠젠은 시즌 초반부터 세트피스 루트를 핵심 공격 옵션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박스 근처에서의 공중 경합과 세컨드볼 처리 능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텔라의 돌파 후 유도되는 세트피스 찬스가 많고
그 순간마다 시크와 센터백 자원들이 동시에 박스로 진입한다. 프라이부르크는 이 구간에서 커버 라인이 자주 무너지고 리바운드 대처가 느려 2차 실점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잦다. 그리고 중원 싸움에서도 안드리의 전진 배급이 프라이부르크의 압박 구조를 완전히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다. 프라이부르크가 전방에서 압박을 시도하더라도 레버쿠젠은 빌드업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손쉽게 라인을 넘긴다. 결국 이 경기는 세트피스 집중도, 전환 속도, 라인 간격 유지력 모두에서 레버쿠젠이 확실히 우위에 있다. 레버쿠젠은 이번 시즌 세트피스 득점 루트의 완성도가 리그 최고 수준이며 텔라와 시크의 콤비 플레이도 날카롭다. 프라이부르크는 수비 간격과 커버 타이밍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전환 속도 싸움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세트피스 집중력과 체계적 전환 구조에서 앞서는 레버쿠젠이 승리할 확률이 높다. 전술 완성도와 경기 운영 능력 모두 레버쿠젠이 한 단계 위다. 배팅 강도. 승무패 레버쿠젠 승 강축.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강축. 10월 27일 월요일. 레알 마드리드 vs FC 바르셀로나. 이 경기는 공간 활용 능력과 라인 관리 능력의 차이로 결정될 것이다. 레알은 라인을 깊게 두지 않더라도 전환 시한 박자 빠른 템포로 상대의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다. 음바페와 비니시우스는 오프사이드 트랩 직전 타이밍을 정확히 파고드는 타입이며 VAR 판정이 들어가도 골이 인정될 정도의 정교한 침투 타이밍을 보유하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라인을 올려 점유율을 확보하겠지만 그 대가로 수비 뒷공간이 비워진다. 레알은 이 공간을 지속적으로 공략하면서 페널티 박스 앞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낼 것이다. 중원 싸움에서도 길러가 페드리보다 빠른 템포를 유지하면 전환 주도권은 완전히 레알 쪽으로 기울게 된다. 결국 바르셀로나가 라인을 유지할수록 레알은 더 많은 찬스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 흐름이 지속되면 후반으로 갈수록 레알의 역습이 결정적인 한 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레알은 음바페와 비니시우스의 침투를 중심으로 경기의 리듬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바르셀로나의 과도한 하이라인은 그들의 속도에 그대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균형감 있는 전환, 날카로운 침투, 그리고 결정력까지 모두 갖춘 레알이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결국 이 경기는 라인 관리의 실패가 곧 승부의 결론이 된다. 배팅 강도. 승무패 레알 마드리드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강축. 앙제 SCO vs 로리앙. 이 경기는 압박 방향 전환의 완성도와 공간 활용의 효율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앙제는 중원 압박이 불균형한 상태로 상대의 반대 전개를 따라가기 어렵다. 특히 벨크딘과 르폴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면 로리앙은 그 틈을 파고들며 빠르게 박스 근처로 전개할 것이다. 로리앙은 수만호의 볼 운반 능력을 바탕으로 좌우 스위칭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토신이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며 상대 수비를 끌어내면 반대편에서 마무리 찬스가 열릴 것이다. 앙제는 라인을 내리며 버티겠지만 전환 속도의 차이에서 점유율과 세컨드볼 모두 밀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압박 실패 후 복귀 속도가 느려 세컨드 상황에서의 실점 확률이 높다. 반면 로리앙은 템포를 잃지 않고 짧은 패스로 리듬을 이어가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결국 방향 전환의 속도와 전환 타이밍의 정교함에서 로리앙이 한 수이다. 이 흐름이 유지되면 경기 후반부에도 로리앙의 점유와 공격 주도권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랑제는 중원 압박이 무너지는 구간마다 전환 대응이 늦어 실점 위험이 높다. 반면 로리앙은 반대 전개와 방향 전환의 정확도로 공격 리듬을 유지하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압박 타이밍과 전환 밸런스에서 차이를 보이며 로리앙이 경기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패팅 강도. 승무패 앙제패 강축. 핸디패 추천. 언더버버 강축. AJ 오세르 vs 르하브르 AC. 이 경기는 공간 활용이 승패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르하브르는 풀백이 동시에 전진하며 측면 뒷공간을 자주 내주는 구조를 갖고 있다. 오세르는 이를 완벽히 활용할 수 있는 전환 능력을 갖춘 팀으로 오우스와 키즈미르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키즈미르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위치를 잡는 순간 오우스가 박스 안으로 대각 침투에 들어가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시나요코는 중원에서 볼 탈취 후 곧바로 롱패스를 시도하며 상대가 정렬하기 전에 공격 전개를 마무리한다. 반면 르하브르는 수비 전환이 느려 역습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오세르는 전환 속도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 흐름이 경기의 주도권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르하브르가 점유율은 가져갈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공격 완성도에서는 오세르가 훨씬 효율적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르하브르의 라인 유지가 무너지고 측면 뒷공간이 더 넓게 열릴 것이다. 결국 오세르가 한두 차례 찬스를 만들어내며 홈에서 승부의 균형을 확실히 깰 가능성이 높다. 공격의 리듬과 전환 템포 모두 오세르가 한 수위의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다. 이 경기는 한 번의 롱패스와 타이밍 좋은 침투가 승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다. 르하브르는 전환 대응이 늦고 측면 뒷공간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반면 오세르는 전환 속도와 침투 타이밍 모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팀이다. 결국 이 경기는 오세르가 대각 침투 루트와 롱패스를 통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한 번의 타이밍, 한 번의 패스가 승부를 결정지을 경기다. 패팅 강도. 승무패 오세르 승 강축. 핸디승 추천. 언더버버 강축. 스타드 렌 FC vs 오지시니스.
이 경기는 전진 템포와 압박 회피 능력의 차이가 승부를 좌우할 것이다. 스타드 렌은 론지에가 중원 깊숙한 지역에서 템포를 끌어올리고 블라가 전방으로 찔러주는 패스로 흐름을 주도할 것이다. 무사 알타마리는 좌측에서 폭발적인 드리블로 공간을 열며 니스의 측면 압박을 분산시킬 가능성이 높다. 반면 니스는 전방으로 전개되는 패스의 비율이 낮고 압박 탈출 후에도 방향 전환이 느리다. 스타드 렌은 이 틈을 이용해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격 리듬을 유지하며 세컨드볼 회수 빠른 전환으로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전망이다. 특히 블라의 전진 패스 타이밍이 맞아떨어질 경우 니스의 미드라인은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후반으로 갈수록 니스는 팩패스 빈도가 늘어나며 전진 템포가 끊길 것이고 렌의 점유는 점점 더 단단해질 것이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렌이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잡고 후반 중반 이후 추가골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1스타드 렌은 블라와 론지에를 중심으로 압박을 풀며 전진 템포를 완성하는 구조를 갖췄다. 니스는 탈압박 이후에 방향 전환이 느려 흐름이 자주 끊기고 공격 전개가 단조롭다. 결국 이 경기의 흐름은 중원 템포를 장악한 스타드 렌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렌의 과감한 전진 패스가 경기 결과를 결정지을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스타드 렌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에버턴 vs 토트넘 호스퍼 이 경기는 체력 싸움과 압박 유지력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에버튼은 홈에서 강한 압박을 유지하며 중원에서의 점유율을 높이는 팀이다. 바리와 듀스버리 홀이 주도하는 미드필드 싸움에서 에버튼이 우위를 점할 경우 토트넘의 압박은 빠르게 무너질 것이다. 또한 그릴리시의 측면 돌파는 토트넘의 수비 밸런스를 흔들고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토트넘은 유럽 대회를 병행하며 체력 소모가 누적되어 전방 압박 타이밍이 맞지 않고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이 벌어지면서 라인 붕괴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뒷공간 커버가 늦어지고 에버튼의 빠른 전환 공격에 쉽게 노출되는 구조다. 결국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에버튼의 압박 강도와 활동량이 빛을 발할 것이다. 체력 밸런스의 차이, 홈의 동기부여, 그리고 전환 템포의 완성도까지 모든 조건이 에버튼 쪽으로 기울고 있다. 1토트넘은 연이은 경기 일정으로 체력적으로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다. 반면 에버튼은 홈 이점을 살려 압박과 전환 템포를 극대화하며 후반 승부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에버튼이 체력과 동기부여에서 앞서며 후반 중반 이후 완전히 흐름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공간 활용과 템포 유지 모두 에버튼의 전술적 준비가 더 완성도 높은 경기다. 패팅 강도 승무패 에버튼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VFB 슈투트가르트 vs 마인츠 이 경기는 압박 유지력과 중원 세컨드볼 싸움에서 승부가 갈릴 전망이다. 슈투트가르트는 데미로비치를 중심으로 한 빠른 전개 속도와 짧은 패스 연결로 공격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볼테마드는 세컨드볼을 장악하며 이선의 리듬을 주도하고 르웰링은 측면에서 폭넓은 움직임으로 수비 라인을 벌린다. 이들의 유기적인 연계는 마인츠의 간격이 벌어진 중원에 치명적일 수 있다. 반면 마인츠는 압박이 풀린 이후 전개 템포가 떨어졌고 미드라인이 느슨해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세컨드볼 회수 실패는 곧바로 슈투트가르트의 역습 찬스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슈투트가르트는 홈에서 공격 템포를 일찍 끌어올리며 초반 주도권을 가져오는 패턴이 뚜렷하다. 특히 데미로비치의 움직임은 마인츠의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 사이 공간을 찢어놓는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 마인츠는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집중력 저하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원정에서 버티기 어려운 흐름이다. 결국 경기의 리듬과 전환 속도 모두 슈투트가르트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1 슈투트가르트는 데미로비치와 볼테마드를 중심으로 한 공격 밸런스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반면 마인츠는 압박이 풀리며 세컨드볼 싸움에서 밀리고 라인 간격 붕괴가 이어지고 있다. 이 경기는 슈투트가르트가 홈의 리듬과 전환 속도로 마인츠의 불안한 중원을 파고들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슈투트가르트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ACF 피오렌티나 vs 볼로냐 FC 이 경기는 점유와 전환 그리고 측면 활용도 싸움으로 요약된다. 피오렌티나는 중앙 점유를 통해 템포를 조절하려 하지만 볼로냐의 측면 전개 속도를 감당하기 어렵다. 특히 볼로냐의 윙포워드와 풀백이 터치라인을 따라 움직이며 빠른 원투 패스를 주고받는 루트는 상대에게 매우 위협적이다. 이 과정에서 하프 스페이스가 열리고 오드가르드의 전진 패스 한 방이 임모빌레의 득점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피오렌티나는 300 시스템의 구조상 측면 압박이 강할 경우 커버가 느려진다. 중앙에서 구드문드손이 연결 고리를 맞더라도 빠른 역습 타이밍의 수비 밸런스가 무너질 소지가 크다. 후반으로 갈수록 피오렌티나는 체력 부담이 누적되고 볼로냐는 교체 자원을 활용해 공격 템포를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경기의 흐름은 점차 볼로냐 쪽으로 기울며 후반전에서 결정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일볼로냐는 측면에서 풀백과 윙포워드의 원투 패턴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대를 흔들 수 있는 팀이다. 피오렌티나는 300의 수비 간격 유지가 어렵고 빠른 전환 상황에서 커버링이 불안하다. 이 경기는 볼로냐의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공격 밸런스가 빛을 발하며 원정에서도 승리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피오렌티나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CA 오사수나 vs 셀타 비고
이 경기는 전술적 간격 제어와 전환 타이밍 싸움이 핵심이다. 오사수나는 아이마르 오로즈의 전진 패스와 루벤 가르시아의 스위칭 움직임으로 셀타의 중앙을 완전히 흔들 것이다. 셀타비고는 삼선 간격이 벌어지며 볼 전개가 끊기고 그 틈을 오사수나가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디미르의 포스트 플레이가 성공하면 세컨드 라인에서 오로즈가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 결국 중원 싸움에서의 압박 밀도와 간격 유지 능력에서 오사수나가 명확한 우위를 점할 것이다. 셀타비고는 라인 간격을 좁히려 해도 활동량이 떨어지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이 다시 벌어진다. 그래서 경기 후반부에는 오사수나가 템포를 완전히 주도하며 하프 스페이스에서 결정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1호사수나는 간격 제어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서 완성된 전술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셀타비고는 전개 속도가 느리고 삼선 간격이 벌어져 공격 흐름이 자주 끊긴다. 이 경기는 오사수나가 전환 속도와 중원 압박 완성도로 경기를 통제하며 홈에서 완벽히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오사수나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SS 라치오 vs 유벤투스 이 경기는 미드필드 주도권 싸움의 핵심이다. 라치오는 피사요 델레 바시로의 템포 조절과 자카니의 돌파로 경기 흐름을 스스로 만들어간다. 유벤투스는 로카텔리가 중심을 잡더라도 전환 구간에서의 정확도와 속도 모두 밀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라치오의 하프스페이스 침투 패턴은 유벤투스 300의 약점을 찌르는 구조다. 그리고 홈에서의 라치오는 템포가 빨라지고 공격 리듬이 살아나며 전방 압박 성공률도 높다. 유벤투스가 후반 체력 저하로 수비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피사요 델레 바시로의 전진 패스가 결정적 한방이 될 수 있다. 결국 미드필드 장악력과 공격 템포 유지력 모두 라치오가 우세하다. 일라치오는 피사요 델레 바시로와 자카니의 조합을 통해 경기의 리듬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유벤투스는 전환 구간의 느린 템포와 미드필드 간격 유지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경기는 중원 싸움의 완성도와 공격 템포의 질에서 한 수위인 라치오가 홈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라치오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올랭피크 리옹 vs RC 스트라스부르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침투 타이밍의 싸움이다. 리옹은 미카우타제가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타이밍이 정교하고 이선과의 연계도 자연스럽다. 쉴츠와 테스만이 템포를 조율하면서 공격의 방향 전환 속도를 끊지 않는다. 반면 스트라스부르는 중원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미드필더 간 위치 교환이 늦다. 그래서 상대의 빠른 전진 패스 한 번에 공간이 크게 열릴 가능성이 높다. 리옹은 이 틈을 정확히 노려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고 박스 근처에서 슈팅 찬스를 양산할 것이다. 스트라스부르는 커버 타이밍이 늦어지고 중앙 압박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수비 리듬이 무너질 전망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템포 차이가 벌어지며 리옹이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공격 리듬, 템포 조절, 침투 타이밍 모두 리옹이 한 수이다. 일리옹은 미카우타제의 빠른 침투와 이선 연계로 공격 전개가 유기적으로 완성되고 있다. 반면 스트라스부르는 중앙 커버 불안과 전환 타이밍 문제로 경기 흐름을 유지하기 어렵다. 결국 전환 속도와 공간 활용 능력에서 우세한 리옹이 홈에서 확실한 승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리옹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강추 라요 바에카노 vs 알라베스 이 경기는 측면 컨트롤과 전환 타이밍의 핵심이다. 라요는 28라존의 전환 감각을 중심으로 좌우폭을 넓히며 우나이 로페즈의 중거리 패스로 공간을 빠르게 활용할 것이다. 알라베스는 전방 압박 타이밍이 맞지 않아 중원에서 세컨드볼을 확보하기 어렵고 측면 밸런스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라요는 템포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며 공격 루트를 유연하게 바꾸는 팀이기 때문에 점유율 주도권을 초반부터 쥘 확률이 높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알라베스의 체력 저하가 나타나며 커버 라인이 느려질 것이다. 28라존의 돌파 한두 번이 경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으며 우나이 로페즈의 킥 전환이 결합되면 라요는 하프 스페이스를 완벽히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라요가 공간 점유와 속도 조절을 통해 경기의 리듬을 통제할 것이다. 일라요는 전환 템포와 측면 활용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며 홈에서 전술적 완성도가 높다. 28라존의 타이밍 맞는 반대 전환과 우나이 로페즈의 패스 연결은 공격의 핵심 축이다. 알라베스는 간격 유지와 전환 속도에서 밀리며 후반부로 갈수록 수비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라요가 주도권을 쥐고 템포를 통제하며 홈에서 확실히 경기를 가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패팅 강도 승무패 라요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추천 메가서 FC vs 애들레이드 유나이티드 FC 이 경기는 전술적 간격 관리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의 차이로 결판이 날 가능성이 높다. 메가서 FC는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는 공격 구조를 통해 상대 수비를 압박하며 이코노미디스가 공을 잡는 순간부터 상대의 중원 간격이 무너질 것이다. 특히 애들레이드의 중원 압박이 느슨하기 때문에 이코노미디스가 자유롭게 볼을 운반하며 결정적인 패스를 연결할 가능성이 높다. 메가서 FC는 이를 중심으로 전진 패스를 반복해 박스 근처에서 카세레스의 세컨드 찬스를 만드는 구조를 완성한다. 반면 애들레이드는 수비 라인과 중원 간격이 벌어지며 수비 블록 형성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늦으면 이코노미디스의 돌파 후 란다조가 공간을 파고들어 결정적인 슈팅 각을 만들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애들레이드는 체력 저하로 압박 강도가 떨어지고 메가서 FC는 점유율보다 효율적인 전환으로 경기 흐름을 통제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경기의 리듬은 메가서 FC가 주도할 것이며 하프스페이스 침투의 정확도에서 승부가 갈린다. 1메가서 FC는 이코노미디스를 중심으로 전환 속도와 공간 활용 능력이 완벽히 조화된 팀이다. 반면 애들레이드는 중앙 간격 붕괴와 커버 타이밍 불안으로 인해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다. 이 경기는 하프스페이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략하느냐의 싸움이며 그 해답을 가진 팀은 분명 메가서 FC다. 라인 간격, 템포, 결정력 모두 메가서 FC가 압도적으로 앞선다. 패팅 강도 승무패 메가서 FC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퍼 강추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